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래 그동안 국가경찰 제도를 유지해왔죠. 하지만 이제는 지자체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이 신설돼서 다음 달 시범 운영을 거쳐서 이제 7월부터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도민들의 치안주권 시대가 열린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만 과연 치안과 행정의 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기존의 치안 서비스가 약화되는 건 아닌지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자치경찰제 도입 성공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과 내용 또 제도가 조기 안착할 수 있는 주요 방안들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보죠.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먼저 들어보시죠.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 취지에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무늬만 자치경찰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는 분명히 있죠. 하지만 자치경찰이 도지사 산하에 있게 되니까 경찰과 주민들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치안 유지에 효율적이겠다 싶어요. 큰 일서부터 세분화된 일까지 맡을 수 있는 경찰이 많아지니까 전문성이 더 생기죠. 기존 경찰 조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업무를 나누고 업무에 관한 지휘나 감독 주체만 달리 한 거라는 생각이 돼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고, 지자체에서 자치경찰이라는 직속 경찰을 두게 되면 지역 예산이나 실정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고, 자치경찰제를 감독하는 자치위원회에 정치적 인사 등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맞지 않는 경찰 제도가 시행될 수도 있다는 게 우려되는 점입니다. 6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이 되잖아요. 그 자치경찰제는 그 경찰 조직이 그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구분된다는 건데, 행정과 경찰이 소통을 잘 해서 그 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도민들의 참여와 공감을 얻는 게 그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의 편리를 위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의 최환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전북경찰청 자치경찰 실무추진팀의 김태영 총경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태영입니다. 지금은 총경입니다만 예. 과장님이 예, 맞습니다. 부르시죠? 예, 예, 경찰청의 과장님으로 예, 제가 맞습니다.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도민들이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저도 사실 방송 시작 전에 우리 과장님께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대략은 이해가 됩니다만 네, 깊이 맞습니다. 들어가 보면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 우선 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나뉘어지는 것 정도가 예. 이제 기본적인 틀입니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아까쯤에 그 여러 시민 의견을 들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 자치경찰은 이원화 모델입니다. 쉽게 보면 국가경찰은 별도로 두고 예. 자치단체 산하에 뭐 생활안전이라든가 교통 뭐 이런 방범을 담당하는 자치경찰단 예. 뭐 대 이렇게 설치해갖고 이원화로 움직이는 모델이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국회에서 논의 과정 중에 보면 이게 움직이다 보니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 보면 제주도도 지금 현재 이원화 모델을 하고 먼저 시작이 있거든요. 됐죠. 예. 그러면 이게 국가경찰, 경찰관이 지방 공무원으로 가는 이관 문제 예. 한 보면 한 3만 4천 명 정도가 보내줘야 되거든요. 아. 이거 강제적으로 보내줄 수는 없습니다. 전라북도만 해도 한 900여 명 예, 정도 맞습니다. 되시죠. 예. 그 두 번째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다 보면 예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현재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쪽으로 많이 투입될 곳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국가 경찰 업무 중에 예. 수사 업무 그리고 뭐 경비라든가 테러하는 뭐 국가 사무 업무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논의될 생활안전, 교통, 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성청소 업무를 별도로 나눴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파트를 나눠가지고 자치경찰 사무에 한해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가지고 예, 움직인다. 이게 일원화 모델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요. 예. 이게 작년에 법이 통과돼가지고 금년에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금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예. 어쨌든 지금의 현재 전라북도 경찰청의 경찰분들은 소속은 그대로 이제 국가직이고, 예, 맞습니다. 예. 하지만 그 업무 중에 일부가 이제 자치경찰 사무 자치경찰위원회 안에 사무국으로 들어가는 맞습니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일부가 바로 이제 생활안전, 여성 뭐 치안, 뭐 그런 쪽입니다. 방범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예.
조금 이제 이해가 이제 이해되죠. 되실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그 덧붙여가지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전라북도도 명칭을 좀 바뀌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보시면 저희가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방을 뺐어요. 그렇죠. 예. 왜 뺐냐? 왜 자치경찰을 하는데 왜 지방을 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병무청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병무청도 전라북도 지방병무청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 특별행정기관, 국가기관이 지방에서 국가사무를 수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치경찰제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아하. 그리고 금년 초에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사무라든가 수사사무만 담당했는데 이거를 자치경찰 사무를 또 확대 개편해가지고 좀 조직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예, 예. 방송 전에는 긴장이 많이 되신다더니 방송 들어오니까 거의 방송 아니 몸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도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환 과장께서 이 자치경찰 관련해서 이제 일선에서 이제 도맡아 오셨습니다. 예, 예. 경찰 쪽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예, 예. 그 행정 안으로 들어가는 자치경찰 이 관련된 그동안의 과정들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습니다. 뭐 조례를 제정하는 네, 부분도 예, 있었고 그렇습니다. 관련된 일종의 일련의 과정들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희들이 이제 이 법이 이제 작년 12월 31일 국무회의 마지막 통과하면서 급히 이제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법에 딱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에 관련된 일을 급히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 도청대 TF팀을 구성하고요. 또 경찰청에서 또 TF팀을 구성해서 함께 이렇게 이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하고 서로 협의를 한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것을 도출해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 협의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현재 자치경찰 위원들 7명에 예, 예. 대한 이제 뭐 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검증을 다 현재는 마친 상태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24일 날 그 관련 조례안이 지금 이제 제정이 돼서 예, 예. 이제 그 제정에 맞게 앞으로 이제 저희 남을 일은 임명을 하고 또 그다음에 임명하면서 6월 1일부터는 이거 시행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본격 시행은 7월 1일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둬서 시범한 다음에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지금 있습니다. 해야 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조례 관련해서도 좀 더 들어봐야 되고 예,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7분으로 이 자치경찰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예.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우선 말이죠. 이 자치경찰이 되면 이제 말씀하신 뭐 생활안전, 네, 교통,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방법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장점으로 보면 이제 행정과 경찰이 일원화가 돼서 예, 예. 조금 더 원스톱 서비스가 예, 된다. 맞습니다. 예. 뭐 오래 걸리던 것이 좀 빨리 예, 진행이 예, 될 예, 것이다. 예, 예, 뭐 예.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예. 하나의 예를 가지고 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교통 뭐 사망 우려 지역이라도 하면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민원이 들어오면 예. 저희 현장 경찰관이 나갑니다. 뭐 교통 경찰관이 나가가지고 현장을 봐요. 봐가지고 여기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예. 이것을 저희 경찰 산하에 교통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외부위원도 참여해가지고 안건을 보내요. 그 봐가지고 여기다 해야 되겠다는 게 타당성이 검토가 되면 이것을 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는 또 현장 나가가지고 또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당장 중앙분리대를 설치해가지고 사망사고 예방이 가장 주 포인트인데 예. 그런데 만 자치경찰제가 되면 같이 하다 보니까 이 기간이 엄청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요즘 뭐 전라북도는 그 큰 문제는 없지만 요즘 뭐 사회적 뭐 문제가 있는 아동학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현재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관이 좀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근데 아동학대를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여러 가지 열악한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도적인 예. 그러니까 인프라 이것을 경찰이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 예. 저희 경찰은 국가 예산을 받다 보니까 예산의 규모가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자치단체하고 현장에 같이 가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부모에 대한 케어뿐만 아니라 시설 같은 것도 구비가 가능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이 관내 뭐 지적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몹쓸 사람 많죠. 그렇지만 이거를 수사해서 끝날 게 아니고 그 집안에 예를 들어가지고 보호장치를 그렇죠. CCTV를 설치해 준다고 하면 누가 감히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것 자체가
그 지역 경찰하고 자치단체 같이 하면 이 시너지 효과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하나의 예고요.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이런 모든 아이템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이템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정책적으로 활용시킨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과정을 이제 축소하고 생략하는 과정 속에서 장점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자치경찰 말 그대로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인력이라든지 투입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편으로 또 소홀해지는 부분이나 이제 이게 매칭으로 갔을 때 지역의 경제적 자립도나 뭐 예산 관련해서는 좀 손해 보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소방 업무에서 사실 좀 드러났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좀 있거든요, 최원 과장님. 뭐 그 부분도 좀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이 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서 국비 지원적인 부분도 현재 지금 기재부를 통해서 검토 중에 있고 어느 정도로 지금 방침을 정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결정된 걸로 사실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어차피 인건비 나가야 할 돈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 정도는 다 내려오는 걸로 지금 결정이 정부에서 한 걸로 저희들 지금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총리님 말씀했는데 아마 이제 많은 도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협력 체제가 되면 그동안 6개월 걸릴 것도 3개월 단축할 수가 있고 이게 협업해서 하면 모든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우리 도민들에겐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하시죠. 지금 뭐 재정 자립도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베이스 자체는 저희가 국가경찰하고 하는 얘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국가에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활안전이나 교통 여청에 대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청 같은 경우는 뭐 아동안 지킴이 어르신들 운영비라든가 교통시설 같은 경우라든가 뭐 이거에 대한 사업비 자체가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와요. 근데 플러스 알파가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 도하고 좀 머리를 맞대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이제 쉽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곳이 이제 파출소라는 곳이 있어요. 맞습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시는 분 모두 다 이제 국가경찰이시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업무상 뭐 치안 업무가 될 수도 있고 뭐 여성 관련된 업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업무가 다릅니다만 그 업무를 다 같이 할 수는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된다면 900여 명의 이 지방자치 경찰 소속의 분들이 소속도 국가경찰이시고 한 10분 정도만 지금 도청 안으로 들어가셔서 경찰위원회 사무국 안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평상시 일하시는 나머지 900여 분은 현장에서 똑같이 일을 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고 좀 그럼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렇게 좀 스케치 해본 결과 그 국가경찰이 했던 업무 중에 일부만 나누고 하다 보니까 첫째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원화 될 경우에는 범죄 피해 신고가 번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동일하게 112 신고하면 모든 걸 저희가 다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당장 홀도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지금 국가경찰만 하다 보니까 예산 투입 문제라든가 그 지역 내 인프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치단체 장님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자치경찰을 하고 다 별개니까. 근데 만약에 자치경찰이 이제 도지사에 포함되는 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이러다 보니까 치안 인프라가 더 확장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좀 하고 있는 게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하고 나면 이동수단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걸 생기다 보면 자치단체에서도 이 노인분들에 대한 이동수단도 또 강구할 수 있지 않냐. 대책으로까지 세울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혼선이 있을까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우리 김태형 과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이 더 많고 대안까지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더 마련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인사 관련해서 말이죠. 자치경찰이 이제
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안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물론 이제 가기는 한 10분 정도만 가십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7분이 있는데 예. 이분들이 치안행정에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을 만듭니다. 예.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한 17가지가 네, 있는데 네, 네. 그게 뭐 목표 수립이라든가 현장 점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이것을 서포트하는 기구입니다. 사무국 자체가. 예, 예. 그리고 현장 경찰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이라든가 생활안전 여성청소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900분이 정도 예, 네. 되세요. 이분들은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무국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인사권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위원 7분이 갖고 계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 법상. 법상.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치경찰위원회가 되면 예. 협의할 게 그 인사의 범위에 대한 협의를 해야죠.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이원화 같은 경우는 사람이 가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데 예. 이것은 업무로 나누다 업무로 보니까 나누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한간에서 이제 시민분들 중에 그러면 이제 도지사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자치경찰위원회 7분을 뒀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1분과 도지사 추천, 교육감 추천, 그리고 도의회에서 2명 추천, 그리고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해서 7분이 구성이 됐고 예, 발표가 예. 됐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17개 광역시도에서는 조례를 두고도 찬반 의견, 팽팽한 뭐 갈등까지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 전라도는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좀 원만하게 좀 조례를 좀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전라북도 저희 도하고 이제 경찰청 관계 안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다른 시도는 좀 서로 간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희는 예. 처음부터 TF2를 만들어서 사전에 많은 공유를 좀 했습니다. 예. 또 사전 여러 가지 실무 협의를 겹치고요. 그래서 조례안 부분도 약간의 이제 논점이 좀 있긴 있지만 결국 우리가 서로 융응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자 해서 그런 부분은 좀 표준 조례안에 맞춰서 저희들이 가급적 모든 부분을 이렇게 지금 맞춰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경찰청 쪽이나 저희 도나 잘 좋은 걸로 이렇게 서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가장 핵심의 논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북 도지사와 전북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로 지금 이제 결론을 예, 내리시는데 예, 들을 수 맞습니다. 있다가 아니고 들어야 한다. 어떤 예. 차이입니까 이거? 이게 자치경찰 움직이려고 하면 법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아까도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경찰법이 있어야 돼요. 이 경찰법의 하위 법인에 대통령이 있어야 돼요. 예, 네. 그 대통령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치경찰 사무 범위. 그러니까 지금 자치경찰이라고 하면 교통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생활안전 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조례에 대해서 그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예. 들을 수 있다는 게 어떤 차이점이냐면 말 그대로 들어야 한다는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무 규정인 거죠. 예, 맞습니다. 들어야 한다는. 예, 예.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업무를 보면 자치경찰 사무 업무가 있고 자치단체 사무 업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죠. 쉽게 보면 쓰레기 단속은 자치단체 업무입니다. 예, 예. 노숙인 보호도 법의 자치단체 업무예요. 예, 예. 근데 일부 현장 경찰관이 이런 기준이 없이 우리 보고 뭐 노숙인 보호라든가 뭐 쓰레기 단속하라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행 규정을 둔 겁니다. 예, 예.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두 도지사와 경찰청장이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함께 예, 서로 이제 의견을 논의를 하셔서 의견을 맞추신 거고요. 업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업무 사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현재 지금 이 체제가 경찰 쪽에서 업무가 넘어와서 이제 자치 경찰 업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치경찰제 핵심을 운영할 자치경찰위원회 7분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또 보도를 그제 어제 계속 해드렸고 7분의 이 위원회 역할 이 참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어서 두 분 입장에서 강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어떤 이 위원회 기구와는 완전히 다른 형식이거든요. 네, 좀 형식이. 예. 먼저 경찰청의 김수영 고장님. 그 자치경찰위원회 자체가 다른 행정기관과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이게 또 합의제 독립기구입니다. 예, 예. 소속은 어차피 도지사 소속이지만 그리고 이 모든 사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좀 저희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게 그렇죠. 자치경찰위원회의 가장 큰 포인트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서두에 그 어떤 시민분이 말씀한 것 중에 우리 독립성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외풍에 휘말리지 않겠냐 그 우려가 있는데 예. 자치경찰위원회는 그걸 좀 그 독립성을 확고히 해주셔야죠. 예. 그게 가장 포인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에 구성된 그 자경유권을 보면 지역 주민들입니다. 어차피 여기에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좀 한시적이었습니다. 예. 예를 가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때 하다 보니까 이게 피드백이 좀 잘 안 됐어요. 예. 예.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주기적인 합리적인 그리고 당장 해야 될 안건을 주면 저희가 도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좋은 시책을 만들어가지고 예. 이것을 주민들에 대해서 서비스로 제공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추가적으로 좀 네네. 더 말씀을 드리면 도민들 좀 알아야 할 부분은 이제 그 7분 중에서 이제 그 2분은 상근으로 되어 있고요. 예. 5분은 위원회 역할만 하는 부분, 예. 결정에 참여하는 부분 이 부분만 되어 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상근이 되시겠네요. 예. 그리고 상근이신 이제 위원장은 지사님께서 임명하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위원장은 우리로 따지면 2급 상당에 이제 되는 거고요. 예. 예. 그 사무 이제 국장 쪽으로 하는 그 상임위원은 이제 3급으로 이렇게 예. 해서 상근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내에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현재 지금 모든 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자, 자치경찰위원회 7분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시고 먼저 초대 위원장에 전라도 행정정무부지사를 지낸 새만금 민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형규 위원장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 추천은 전북경찰청 경무과장과 정읍경찰서장을 지낸 김동봉 서장 그리고 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양기진 교수는 이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전라북도 의회에서 이제 2분을 추천했는데 광주지법 판사 출신의 김학수 변호사,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박상주 교수 그리고 위원 추천이 2분이 있었는데 방춘원 전 전북경찰청 청문감사 담당관 그리고 이종석 아템 마스터스 대회 집행위원장 이렇게 해서 7분이 구성이 됐습니다. 사무국장은 이제 이 7분 중에서 한 분을 이제 뽑으셔야 되는데 아직 숙제로 남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호선합니다. 곧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태형 과장께서 바로 이제 이 최고직 고위직으로 이제 이 업무를 이제 처음으로 맡게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감은 어떠세요? 뭐 소감까지는 없고 이게 좀 아무도 안 해봤던 길을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참 어렵더라고요. 예. 이런 설계라든가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모든 제도 자체가 저희가 공무원이 있는 이유가 국민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주민들한테 진짜 실생활에 잘 좀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에서 느껴집니다. 그 심정이. 예. 아마 이제 경찰청이 아닌 도청으로 일단 출근을 네, 그쪽으로 하실 파견 것 나가니까. 같은데 경찰청 안에서도 이 근무복을 입으신 분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곧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많은 소통을 좀 해오셨고 많은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예, 저희들도 지금 뭐 경찰청 내에서 지금 총경님께서 예. 저희 이제 도에 오셔서 이제 과장급으로 이제 근무를 하실 거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제 아직 뭐 발표된 건 아직 뭐 오늘 아마 그 임명을 발령을 하려고 합니다. 예, 방송 녹음 시점인 오늘 목요일, 오늘 오후에 이제 여기서 임명장을 수하고 과장을 발령되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예. 지금 그렇게 준비 중에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자치경찰제 도입 성공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전북경찰청 자치경찰 실무추진팀의 김태형 총경 그리고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의 최원 과장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청취자분들께서 이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좀 이해가 됐으리라 보고요. 이번에는 2분을 차례로 전화 연결해서 또 다른 의견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자치연대 김남규 공동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관심을 가지셨고 일찌감치 글을 쓰셨습니다. 대표님. 네네네. 예, 먼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걸맞게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것은 환영을 할 일이라고 보는데요. 예.
일단은 그 도민들, 시민들이 기대한 만큼의 실제 운영이 중요한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렇겠죠. 예. 자, 어떻게 이제 시민들의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앞에서 도민의 인서트 목소리를 좀 들으셨습니다. 역시 김남규 대표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자치경찰 운영조례에 대한 보완을 촉구해 오셨어요? 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구성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언급을 했던 건데 예. 이게 이제 전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점입니까? 네네네. 그 지금 저 구성과 관련해서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7명 중에 여성이 1명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규정에는 특정성이 60% 를 초과를 하면 안 된다라고 예. 했는데 여성 1명, 남성 6명이면 14%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 규정을 어긴 건데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돼 있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던 거고, 그럼 여성이 최소 2명은 돼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 성별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문제를 떠나서 여성의 어떤 그 문제, 여성 범죄 등에 대해 여성 인권 등에 대해서 그런 전문가인 여성을 포함해야 된다라고는 의미라고 저희는 해석했고요. 예. 또한 요즘 그 인권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인권 전문가도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그 여성위원으로 참여해있는 양기진 교수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세요. 그렇죠. 전공을 보니까 상사법, 금융법을 전공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개인을 평가할 문제는 아닌데 성별은 1명이 들어갔지만 사실은 인권과 여성 전문가가 들어간 것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인권 전문가, 여성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저희들이 했던 거죠. 예. 아무래도 김수건 교육감이 전북대 법대 교수셨고 헌법 전공을 하신 분으로서 뭐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김남규 대표님의 지적으로 보면 조금 더 여성 관련된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전문가가 좀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양기진 교수님은 뭐 제가 앞서서 그 개인을 평가하긴 그렇죠. 예. 법률 전문가이지 인권이나 여성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예. 점에서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그리고 불과 1명밖에 여성이 들어가지 않았다. 예.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앞으로도 도지사가 1명을 추천하고요. 교육감이 1명 추천, 도의회가 2명을 추천, 그리고 추천위원이 2명을 추천하고 이제 국가경찰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하는 이 위원회 구성이 이제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건 법률적 사항이니까 법을 개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보완책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건 법적 위원회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어떤 협의기구 내지는 내부의 자문기구 이런 걸 두면서 그런 전문성들을 위원회에 어떤 권고하고 자문하고 하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서라도 이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거 7명 중에서 상임이 2명이고 5명 비상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런 문제들을 그리고 다양한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다 담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 일단 구성은 저희가 아쉽고 문제가 있다고 평가를 하지만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앞으로 위원회에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제 지명을 하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시민의 의견이 수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역시 이제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도의 자치행정과 최한과장님하고 우리 경찰 실무추진팀의 김태형 총장이 나와 계시는데 이제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바람이 있으실까요? 두 분께? 제가 그 경찰 또는 자치경찰위원회에 많은 걸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무슨 일이든 법과 제도에 의해서 되는 거지만 처음 일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도민들은 어떻게 반기고 기다리고 있었던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양한 그 통로의 목소리를 좀 수렴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요. 예. 일단 자치경찰제 도입의 배경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이뤄진 측면도 그렇긴 하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아요. 경찰 비위도 많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신뢰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들 이게 이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지금 위원회 구조가 이렇게 경찰과 도의회 등 행정기관 중심으로 돼 있는데 예. 실제 어떤 계획이나 이행 과정에서 민생 치안 인권 이런 분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돼 있잖아요, 위원회가요. 예. 이 부분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도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또 위원회의 어떤 그 계획이라든지 여러 과정들을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면서 도민들의 신뢰를 더 쌓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 강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비롯된 제도 물론 오래전부터 목소리를 뭐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서야 이제 시행이 됩니다. 경찰 차원에서의 준비 내지는 비위를 김남규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또 있어 왔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김태형 과장님 한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남규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요. 뭐 비위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사 파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뭐 올해부터 저희 경찰이 뭐 1차 수사권을 가진다고 했는데 저는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수사심사관 제도도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저는 그것보다는 인력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의 비경찰관 같은 경우는 아예 수사를 못하게 원칙적으로 차단했고요. 예. 그리고 사건이 뭐 신고대가 접수되면 기존에는 해당 팀장이라든가 과장이 이렇게 업무를 배분하고 관리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관서장이라고 하는 경찰서는 서장, 뭐 지방청은 뭐 과장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김남규 대표님 말씀 중에 참 좋은 말씀 하나 하시더라고요. 예. 이 경찰위원회 자체가 현재 7분으로 구성됐는데 이거에 대한 또 다른 뭐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그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발표된 공관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위원회 말고라도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이런 협의기구라든가 뭐 아하. 견제기구를 마련해가지고 서로 이게 견제와 균형을 하자 막 그게 있는데 예. 그 김남규 대표님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이시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예, 협의기구가 맞습니다. 좀 필요하다는 예,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신 것 같아서 예. 솔직한 심정으로 좀 들리겠습니다. 예. 자, 김남규 대표님, 네네. 두 분의 이제 말씀을 들으셨고 또 시민 차원에서의 목소리도 내주셨습니다. 또 도민들께도 뭐 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 간단하게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 유일하게 지금 그 KBS가 그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많은 보도 내지는 이런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사실 지역 언론조차도 예.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다루는 비중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도민들에게 당부하기보다는 지역 언론이나 여러 분들이 이 자치경찰제에 더 관심을 갖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자치경찰제가 기대만큼 잘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여자치전북 시민연대 김남규 공동대표였습니다. 최용 과장님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아주 뭐 김남규 대표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이번에는 이제 위원들 7분이 선출이 됐지만 7분들의 그 위원들이 계속 가는 건 아니고요. 3년 딱 한 번 단임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 3년은 이분들이 모두 다 나가셔야 되고 새로 할 때 그런 부분은 많이 참고해서 예.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을 연결해서 의회 차원의 과정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문승우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승우 의원입니다. 예, 자 지방의회 도의회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지방자치의 역대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또 볼 수 있고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일단 의회 어떤 입장이랄까요? 의원님 입장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치분권 강화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연속성 선상에서 자치경찰제 또한 올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의 현실과 정서 및 문화 등에서 잘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민생과 밀접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적합한 경찰 활동이 가능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또한 해당 소속 지역 상황과 그 지역의 귀속감이 높아 주민들에게 적합한 친절과 봉사를 기반으로 한 치안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조직 운영과 개편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찰 행정의 함에 있어서 복지 서비스를 함께 지원할 수 있고 보다 빠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감시하고 견제할 부분이 하나 더 생김과 동시에 도민들께 올바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챙겨줘야 할 조직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자치경찰 사무와 또 위원회 어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의회가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일부에서는 뭐 통과가 보류되거나 재심사가 진행된 사안도 있고 해서 이번 조례가 이제 곧 발표되겠습니다만 심의 원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은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 자치경찰제에서는 기존 경찰 조직과 별개로 자치경찰 조직을 따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조직 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근무하면서 각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 감독권 분산으로 인해 일선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치안 정책 수립, 경찰과 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 구축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 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기 위해는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례 입법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자,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 지금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의회 차원에서 이번에 자치경찰위원 추천 2분 하셨잖아요. 예, 참여하셨죠? 예. 예. 좀 쉽게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앞에서 김남규 대표도 지적한 것처럼 뭐 성 비율 측면에서도 보면 전북대 양계진 교수 한 분이 이제 교육감 추천으로 됐고 나머지 분들 다 남성분들이라는 지적도 있었고 의회가 2분을 추천하는 가운데 어떤 기준이 있었을 테고요. 그런 방식에서 예. 어떤 여성의 참여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이렇게 2분을 추천을 하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대한 절차, 위원회 자격 요건에 대한 모든 사항은 상위법에 명시된 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도의회에서 2분을 했는데 예.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예. 저희들 도의회에서는 우리 그 의장단에서 그 추천을 했는데 의장단이라고 하면은 상임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의장단인 거죠? 의장하고 부의장 2분하고 예. 운영위원장하고 행정자치위원장 5분이 그 심의를 했습니다. 예. 해서 도의회에서 2분 추천하는 부분은 정말 멋진 우리 전라북도 자치경찰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을 추천하자는 그런 마음이 예. 하나로 통일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인재풀을 가지고 했는데 두 분은 저희들이 참 그 심사숙고해서 지금 추천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인재풀이라면 몇 분 정도가 혹시 의회 추천의 시작점에서 출발을 하셨을까요? 한 26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각 의장단에 한 분씩이 몇 분씩을 추천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럼 이제 자발적으로 그 신청을 한 겁니까? 사무처에서 각 법률 교수님, 경찰
그다음에 법률, 그다음에 행정 쪽을 해가지고 그쪽에 전라북도에 유능하신 분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그때 이제 그 위원회에서 이제 추천을 한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광주지법 판사 출신 김학수 변호사 그리고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상주 교수 두 분을 이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추천을 해서.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일부 이제 시민단체의 의견이기도 하고 입장들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여성인권위원회 참여 보장이라든지 해당 기관들이 각각 추천하는 현재 방식 조금 더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어떤 생각이시고 도의회 차원에서 정부 등에 건의할 혹시 사항이 있으신지요?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그 사회자께서 말씀했듯이 여성과 인권위원회의 참여 문제 등을 비롯한 현재의 위원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 전방적인 검토를 거쳐서 정부에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자치단체 간 재정 능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나와 있어서 치안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보완책도 있을 것 같고 아울러서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경찰 사무 범위에 대한 그 조정이나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골치 아픈 민원 사무를 그 자치경찰로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는 행안부에서 내려준 표준안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사항 및 범위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어요. 예. 추후 자치경찰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와 도민의 치안 서비스 향상을 방점을 두고 자치경찰 사무에 적극 정해진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또한 의의 통제에 대해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에 대해서만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의 업무 보고 예산권을 갖고 있고 자치경찰위원회가 거의 독립적인 수준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군요, 같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의회의 역할이 더 이제 중요한. 그래서 하나의 일이 더 생겼다 이런 말씀을 앞에서 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끝으로 혹시 주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마무리해 주시죠. 지금 우리 그 도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하나 되는 전북형 자치경찰제의 첫 발을 내렸다는 점에서는 그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치경찰제 도입과 각종 법령의 재개정 과정에서 시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국가경찰 중심의 이론적 자치경찰제 모형으로 결정되면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자치경찰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전북형 자치경찰제 확립에 노력을 다하고 관계 중앙부처와 시도 등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예.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함께 인식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이었습니다. 경찰청의 김태용 과장님, 쉽게 생각하면 이건 우리의 삶의 안전과 삶의 질과 아주 직결된 것이고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자는 측면의 지방자치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시작을 합니다만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잘 꾸려갈 것이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말씀들을 조금 더 해주시면서 시민들에게도 혹시 당부하실 말씀이라든지 혼선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일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측면 이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사회자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이나 도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경찰은 말 그대로 국가 중심 경찰입니다. 자치경찰은 주민 중심 경찰이에요. 그렇죠. 이게 앞에 자치 주민이 있으면 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이 본격적으로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뭐 자치경찰 사이트 안에 주민의 의견 코너를 만든다든가. 예. 지금 주민들이 뭐 어려워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일부에서 뭐 사건 사고에 대해서 뭐 주민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뭐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이게 보면 지금 뭐 전라북도 뭐 청원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아고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광장인데 모인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자치경찰이 되면 이걸 모이는 기회를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람이 그 말 자체가 이게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녀노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치안 서비스를 지금 기 국가경찰은 좀 획일적인 사고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다 보면 주민들이 필요한 의견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정책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아니면 또 현장 중심적으로 이렇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난주에 하멘카 간다 현장 취재로 경찰청을 가서 이제 이 전동 킥보드가 앞으로 이제 한 달 후면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이제 범칙금이 부과되는 그런 법이 개정이 돼서 원동기 면허를 따야 되는 과정에서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모니터에 홍보가 나가고 있고 상당히 많은 그 계도 기간 속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관련해서도 도도 마찬가지고 경찰청도 그런 홍보에 지금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방식으로 좀 하고 계시는지 먼저 도의 입장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사실은 도민들이 아마 행정에 있는 분들도 이 업무를 다루지 않으면 자세히 알지 못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송국을 통해서도 좀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군 그 부단체장회나 이런 회를 통해서 또 영상요, 또 교육관 교육할 때 먼저 사전에 이제 그런 영상 제포를 배포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교육원이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그 대상으로 뭐 주민도 좋고 또 이제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자치경찰대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시범 운행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월 한 달인데 이 한 달 동안에 어떤 형식으로 시범 운행을 하고 이제 시범 운행하면서 뭐 최소한의 부작용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이런 뭐 대안도 좀 찾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매뉴얼이 좀 있습니까? 일단 시범 운영은 현재 이 업무 자체가 우리 행정에서는 좀 우리 행정 자체는 조금 그분의 깊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일단 경찰청 업무가 사실은 이제 저희 쪽으로 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도민들에게 어떠한 이 부분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 달 동안 충분히 한번 하고 검토하고 여기서 미흡한 점 또 불합리한 점을 좀 개선해가지고 더 적극 7월 1일에는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해서 좀 시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도청 2층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아니 어디로 갑니까? 위원장실은 이제 별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1층에 지금 그러면 이제 경찰분이 10분이 가시고 도공무원이 16분이 오셔서 26분이 일을 하시게 된다고 실제적으로는 저희는 행정은 20명. 20명. 그러면 약 한 30명 정도가 이제 일을 한 사무실에서 같이 하시겠네요. 한 달 시범 이제 운행 뭐 경찰 업무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뭐 진행을 하실 거고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고 시범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근데 시범 운영 자체가 어떻게 보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혹자는 시범 운영이 너무 짧다 이런 얘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범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자체가 뭐냐면 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달밖에 되질 않는데요. 그러다면 저희 경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일부 시도는 좀 빨리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시범 운영.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아예 그쪽으로 파견을 보내가지고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도민들이 어떤 게 뭐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처음에 경찰하고 행정하고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다릅니다. 몸에 배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미리 좀 컨트롤하려고 해서 좀 저희가 좀 파견을 보내서 좀 교육을 시키고 있고 같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은 다른도가 좀 시행착오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홍보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설 기반이 없이 단속 갖고는 그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쪽으로도 같이 좀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주민 중심의 자치라는 말씀을 우리 김태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치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두 개의 부서,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이 함께 힘을 합쳐서 경찰 자치의 일부의 치안 행정을 제외한 이제 생활 안전과 관련된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뭐 각오라고 할까요? 뭐 우리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원 전라북도 과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이제 자치 경찰 이런 자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고 또 문수 위원장님께서 이 자치 경찰에 대한 약간의 그러한 점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 지역에 맞게 하는 게 자치 경찰이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문성호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미 법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미흡한 서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지역에 맞게 자치가 될 수 있도록 서울은 서울 지역에 맞게 지방은 지방 지역에 맞게 그러한 독립적인 지금 지방자치 경찰제 체제는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이제 독립적인 체제 미국처럼 그런 걸 지금 많이 아까 문수호 의원님 말씀하신 거고요. 아마 그런 부분은 정부 측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개정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좀 들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하지만 일단 방점을 찍었으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서로 보완하면서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더 나은 제도를 더 발전시키서 이런 부분을 잘 해야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자치행정과의 최원 과장이었고요. 이번에는 전북경찰청 김태형 과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제가 사회자님하고 1시간 토론해봤는데 사회자님 마지막에 이렇게 협업과 규정이 속공의 척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이 가장 와닿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경찰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사는 사람 같아요. 과거는 과거의 범죄를 수사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현재의 업무를 담당하고요. 미래는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국가경찰은 과거, 현재는 가능했지만 미래는 좀 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 미래도 커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혜택이 도민들한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협업과 균형의 이론으로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 저희 언론도 역할이 있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소중한 말씀 통해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도민들께서 쉽게 좀 이해를 했으리라 봅니다. 시민들도 관심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의 최원 과장 그리고 전북경찰청 김태형 총경과 함께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